좀 더 듣고 싶었는데 맞죠? 아쉽게도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입체도형 원기둥 원뿔 9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체도형을 배우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 2학기 개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념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도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요. 자, 오늘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뭘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개념들을 활용한 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또 많은 유형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맞죠? 우리가 개념을 계속 수업을 하면 아마 여러분이 지치고 또 이거 또 배웠잖아요 하면서 이미 배운 것들을 지겨워하면서 또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다음 주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왜 칠판을 준비했느냐? 왜냐면 짜잔, 공책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책을 쓰다 보니 약간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공책을 쓰면 미리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적으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흔들려요. 선생님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고 그 앞에 책이 있어서 이렇게 쓸 때마다 흔들려서 불편하기 때문에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미리 써놓았고요. 한번 공책 내용도 살펴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학교 6학년 원기둥 원뿔 원기둥 원뿔 9 중에서 원기둥에 관한 거예요. 자, 원기둥은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제 어떤 빨대나 젓가락에 네모난 종이를 붙여서 한 바퀴를 돌려요. 그러면 동그란 어떤 기둥 모양이 나오겠죠. 그것을 원기둥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원기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구성은 밑면이 있고요. 밑면은 기준면을 말해요. 위와 아래 모두 밑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평행한 두 면 사이에 약간 굴곡진 곡면의 옆면이 있어요. 옆면은 원기둥에서 옆을 둘러싼 구분면이고요. 그 구분면의 세로 길이를 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높이는 이제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라고 하고요. 두 밑면 모두 평행이기 때문에 어떤 직선 중 하나는 두 밑면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높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길이를 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리고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원기둥에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죠.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요. 얘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선을 그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밑면 그리고 옆면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랫면을 완성해야겠죠. 그럴 때 앞쪽으로 튀어나온 건 실선, 뒤로 들어간 건 점선으로 그려주면 돼요. 이때 이 옆면, 이 부분 있죠. 이 길이를 높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아까 두 밑면의 수직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밑면도 원일 거예요. 원 기둥이니까. 원은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1이라고 했을 때 높이와 이 반지름, 이 선분이 만나는 각도는 90도. 여기도 90도라는 거를 우리가 방금 보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전개도를 볼 건데요. 자, 전개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기둥의 전개도. 먼저 원기둥에서 옆면 부분 있죠? 이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부분을 똑 떼었어요. 똑 떼었더니 이 부분이 옆면이 펼쳐지면서 직사각형이 되었고요. 그러면 두 밑면은 서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의 전개도는 원이 두 개가 있고 직사각형이 중간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인데 이미 한번 그려져 있지만 또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밑면은 원이었댔죠. 자, 원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옆면이라고 하는데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밑면도 있겠죠. 근데 원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얘가 굴러서 여기로 와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반지름 길이 반지름을 알면 우리가 원 하면서 뭘 구했죠? 원주를 구했죠. 이렇게 원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했죠?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였죠. 그 길이가 이 원주의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와 같아야겠죠. 여기 시작한 전부터 한 바퀴 돈 이 원의 둘레는 마찬가지로 옆면도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처음 위치로 왔을 테니까요. 여기랑 여기가 다시 원기둥을 붙였을 때 만날 거예요. 이 모서리가 또 만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모서리의 길이는 높이가 되고 이 모서리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 자, 그러면 원기둥 전개도를 그렸고 이제 그 그린 거에서 이제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여기서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3cm네요.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서 계산은 미리 해 두었어요. 18.83cm. 따라서 이 길이가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유도 방금 칠판으로 보았고요. 자, 이제 이 길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건널비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한번 우리가 지우지 말까요? 지우지 말고 바로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숫자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건널비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우리가 각이동 하면서 건널비가 옆면 그리고 윗면, 밑면 도형들의 이런 겉넓이의 전체 합이었죠.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널비라고 하면 사각형, 직사각형이 있는 옆면 그리고 원이 있는 두 밑면 이 넓이를 전부 더해주면 이제 원기둥의 건널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있죠? 간단하게 적으면 직사각형 한 개를 더하고 밑면인 원을 두 개를 2를 곱해서 더해주면 건널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고 한번 둘게요. 이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이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2 곱하기니까 2 곱하기 1 1은 적을까요? 그리고 3.14를 해주면 되니까 6.28cm가 나오겠네요. 얘도 cm 단위는 cm로 할게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로 할까요? 그러면 10cm로 할게요. 그러면 세로 길이가 10cm. 그럼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간단하네요. 10이랑 6.28 가까이서 볼까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일 것 같네요. 자, 가까이서 봅시다. 먼저
원의 반지름은 1cm고 이제 원의 둘레를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해서 2 곱하기 3.14는 6.28cm, 세로는 10cm.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나오죠. 62.8 제곱센티미터. 62.8 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이제 원의 넓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우리가 원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있죠? 바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 2번 곱해주고 3.14 곱해주는데 반지름이 1이니까 3.1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3.14 제곱센티미터가 되었어요. 아이고, 이제 그러면 죄송해요. 카메라 많이 눌렸죠? 62.8 제곱센티미터 더하기 먼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6.28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 둘을 더해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67.08 제곱센티미터가 되나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계산 과정에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원기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건널비까지 보았는데요. 오호, 한 문제를 더 풀고 넘어가야겠네요. 짜잔. 이번엔 어떤 문제냐면요. 이번에는 밑면에 반지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밑면에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고 뭐가 주어졌죠? 직사각형의, 그러니까 원기둥의 높이 그리고 옆면의 가로 12cm가 주어졌어요. 한번 얘를 그리면서 같이 해볼게요. 먼저 전개도에서 가로의 길이가 25.12cm, 세로의 길이가 6cm 인 전개도 원 두 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사각형,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두 개를 더하면 넓이가 됐었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길이를 통해서 원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돼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죠. 하지만 원의 반지름에 2를 곱하고 3.14를 곱해주면 25.12cm가 나왔네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25.12cm에 2로 나누어주고 3.14로 가까이서 보실래요? 3.14로 나누어주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반지름의 2배에 3.14를 해주면 25.12가 나오니까 반대로 해주면 반지름이 나올 거예요. 반지름. 자, 반지름. 암산이 되시나요? 선생님은 암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해왔어요. 계산했더니 반지름의 길이는 4cm래요. 그래서 4cm. 반지름의 길이는 4cm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구했죠? 자, 그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미리 다 계산해왔어요. 50.24 제곱센티미터가 된대요.
이 원의 넓이가 50.24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6 곱하기 25.1412. 왜 계속 14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3.14는 너무 좋아하나 봐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25.12. 원의 넓이는 4 곱하기 4 곱하기 3.14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었죠? 따라서 직사각형 넓이는 직사각형은 150.72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50.24에 2를 곱하고 그거를 결과를 150.72에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따라서 원균형의 건널비는 251.2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계산인지 이해되시죠? 건널비라는 것이 이제 겉에 있는 모든 면을 넓이를 다 합쳐주는 건데, 이제 원 기둥은 원이 두 개가 밑면 두 개 있고 옆면이 있는데 옆면은 펼쳐보니 직사각형이더라 해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2 곱하기 3.14 배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반대로 직사각형 옆면의 가로 길이가 미리 주어져 있어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건널비만 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부피도 한번 보자고요. 자, 부피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먼저 원기둥 배우기 전에 우리가 부피를 배웠던 직육면체 사각기둥을 가지고 왔어요. 사각기둥은 부피를 어떻게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한 밑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사각기둥의 넓이가 사각기둥의 부피가 되었죠. 사각기둥의 부피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원기둥 또한 원기둥의 부피는 한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죠.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밑면은 반지름 곱하기 3.14 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높이 5를 곱하니까 62.8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고요. 납작한 원을 쌓고 또 쌓았어요. 그러면 차곡차곡 쌓이니까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된다는 거.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높이가 10이에요. 10cm.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높이를 25라고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2cm. 잘 안 보이죠? 우리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자, 가까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2cm, 그리고 높이는 25cm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부피를 알아내기 위해서 원의 부피는 아이고, 카메라 앵글이 전혀 안 맞네요. 자, 원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뭐였죠? 높이였죠? 높이를 해주고 밑넓이는 어떻게 구했나요? 이 밑넓이가 원이잖아요. 따라서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해주고 높이는 25cm.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요,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주고 싶어요. 5를 5 곱하기 5로 바꿔줘요. 그리고 5랑 2를 곱해주고 5랑 2를 곱해주면 10과 10이 되겠죠. 10 따라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그래서 3.14에 100을 곱하니까 31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어요. 부피는 항상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 기둥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건 원뿔이겠죠? 한번 원뿔도 같이 살펴볼게요. 얘는 그냥 두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자, 원기둥 할 때 어떤 게 나왔죠? 어떤 물체를 회전시켰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원뿔이 있는데요. 원뿔은 삼각형을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원뿔의 모양은 위로 세로가 긴 삼각형은 세로가 긴 원뿔이 되고, 가로가 긴 삼각형은 가로가 긴 반지름이 큰 원뿔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원뿔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선이라는 게 나타나요. 모선. 그리고 꼭지점, 높이, 옆면, 밑면은 아까 원 기둥과 똑같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높이라는 거는 이제 원뿔에서 밑면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그때의 길이를 말해요. 모선의 길이는 꼭지점에서 원의 둘레까지, 밑면의 둘레까지 측정한 선분이 되고요. 모선은 항상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원뿔에서 평평한 면은 밑면이 되고 밑면의 모양은 원이다. 아이고, 약간 계속 종이를 드니까 팔이 잘 안 움직이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먼저 그려야 되는 게 원뿔에서 평평한 면이 밑면이다. 원뿔인데요. 이제 뿔은 뿔인데 원뿔은 밑면이 원이죠. 삼각뿔은 삼각형이고 사각뿔은 사각형이고 원뿔은 원이에요. 자, 원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직각이 되는 꼭지점과 직각이 되는 점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었죠. 그리고 꼭지점과 밑면의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이 이 길이가 모선이에요. 길이가 모선은 아니고 모선이 있는데 그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개도도 한번 선생님이 전개도를 준비해놨는데요. 한번 전개도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원이긴 한데 이 원이 만나는 부분이 밑면이 있고요. 밑면이 있고 옆면이 있죠. 옆면은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부채꼴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채처럼 생겼죠? 이렇게 선 그리면 부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밑면은 원이고 옆면은 부채꼴인데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마 중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선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마저 살펴볼게요. 원뿔에서 평평한 면은 밑변이고 밑면이고 밑면의 모양은 원이다. 또 두 번째는 원뿔에서 옆면은 구분면이고 원뿔에서 옆면, 이 옆면이에요. 얘가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튀어나왔죠. 그래서 구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분면을 굴리면 우리가 뭘 떠올리면 될까요? 약간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그 우리 생일 축하 파티 할 때 그 폭죽이 있죠? 폭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약간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선이 있죠? 실이 있죠? 터뜨리면 빵 터져 나와요. 자, 그럴 때 얘를 한번 책상에 올려놓고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굴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뿔의 뾰족한 면은 뾰족한 점이구나. 뾰족한 점은 하나인데 그 이름이 꼭지점이라고 하죠. 자, 이런 꼭지점이 있고요. 원뿔은 약간 겉넓이랑 이 원뿔은 그 원기둥에서 했던 그 겉넓이랑 부피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고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요. 약간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약간 이번 주 개념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약간 아쉽네요. 이거 끝나고 한번 정리하고 뭐 필요하면 같이 얘기하든지. 마지막으로 구가 있어요. 구는 공 모양이죠. 또는 구슬 모양의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반원을 어떤 나무젓가락이나 빨대에 꽂아서 붙여서 회전시키면 생기는 도형,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의 중심이 있다는 거. 여기서 반원의 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구의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 길이와 같죠? 구의 중심은 가장 한쪽에 있는 점, 반지름은 중심에서 구의 표면까지 한 점으로 있는 선분인데 이거는 약간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원기둥과 원뿔, 구의 도형과 회전체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원기둥은 사각형, 원뿔은 삼각형, 구는 반원자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개념을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어떤 걸 했죠? 우리가 1, 2, 3 첫 번째 주에 2월 말이죠.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학기 두 학기를 일주일 만에 다 끝냈고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단원씩 세부적으로 보는 거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떤 걸 하느냐? 바로 기출문제와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막 여러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거를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를 가고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까지 다 풀면 여러분이 진짜 올림피아 어떤 막 수학 경시 나가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시간을 코로나가 안 끝나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수업 듣고 나 초등학교 6학년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진도를 다 끝내고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학교 1학년 수업 들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한번 여러분이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3주 동안 정말 여러분이 개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많이 준비를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다음 주에 계속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